안녕하세요. 지텔프 이정 강사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텔프 코리아에서 LC 모의고사 세트 5회분을 제공을 받아서 이제 그 문제로 수업은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LC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LC 파트 1에서부터 4까지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트 1하고 3가 같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파트 2하고 4가 또 동일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트 1하고 3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사람 간의 캐주얼한 대화예요. 그러니까 막 무슨 심도 있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밑에 보시면 본인들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을 논해요. 또는 상대방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파트 2하고 4는 강연자 한 명이, 그러니까 한 명의 강연자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파트 1하고 3보다는 이 2하고 4의 주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업체에서 나와서 본인들 업체의 서비스나 아니면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또 행사에 대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특정한 주제에 대한 생성 과정을 설명을 하거든요. 이 생성 과정이라는 거는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부터 쭉 가다가 마지막 단계. 이런 식의 단계 설명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파트 2하고 4는 이제 주로 이런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LC 파트 순서라고 드렸는데, 이게 LC 시험 순서예요. 자, 처음에 디렉션이 나가고, 그 다음에 질문 1이라고 제가 드렸는데, 지텔프 LC는 가장 특이한 게 문제지에 선택지만 있지 질문이 적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난이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 뒤에 제가 질문 적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들려줘요. 그리고 나서 본문의 내용이 나가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 번 더 들려줘요. 이게 LC 시험 순서인데, 문제 푸실 때는 디렉션이 나가잖아요. 이때 여러분 그냥 디렉션 듣고 계시면 안 되고, 특히나 파트 1일 때, 파트 1은 앞에 파트가 없기 때문에 디렉션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파트 1으로 가겠죠, 바로. 디렉션 나갈 때 파트 1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파트 1에 선택지를 읽어 놓으셔야 돼. 일단 LC는 항상 한 박자 앞서 가야지 여러분들이 그나마라도 좀 더 정답을 고르기 쉬운데, 이 선택지를 읽는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질문 적을 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이 중복돼서 질문에 많이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 적을 때 제일 난감한 경우는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가 갑자기 뚝 떨어질 때, 그때는 여러분이 당황해서 그 다음 질문을 적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선택지를 읽어놓으시면 질문 적을 때 당황하는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선택지를 미리 읽어놓으면 이 파트의 내용이 대강 이런 거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래저래 질문을 적기 전에 먼저 선택지를 보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고 계시다가 이제 질문이 나오면 질문을 당연히 적으셔야지. 그 다음에 본문 내용 나갈 때,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 제가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그냥 본문의 내용을 다 듣고 있다가 질문 한 번 더 들려준다 그랬지? 그럼 나는 그때 정답을 골라야지 절대 안 되고, 본문 내용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내용이 다 끝났으면 이때 정답 고르는 게 다 끝나야 돼요. 본문 내용 들려줄 때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되고, 나는 본문 내용을 들으면서 정답을 골라야 되니까 이 내용이 다 끝났으면 나도 정답 고르는 과정 자체가 다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 들려줄 때 그럼 뭘 하냐? 다음 파트 선택지를 미리 읽어 놓는 거예요. 파트 1은 앞에 파트가 없으니까 디렉션이 나갈 때 일단 최대한 파트 1의 선택지를 읽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 파트들은 두 번째 질문 들려줄 때 다음 파트 선택지를 읽으셔야 돼. 그래야지 한 발짝 앞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LC에서 그래도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은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여기 지텔프 LC 질문 적기라고 제가 써드렸는데, 일단 지텔프 LC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보시면 선택지만 있지 질문이 적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적어야 돼서 그 부분이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래서들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LC 질문을 적는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만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또 못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들을 땐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 위주로 골라 듣는데 적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모든 단어를 적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부담도 되고 모든 걸 적는다라는 건 다 못 적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라 항상 질문을 적을 땐 내가 중요한 표현을 골라 잡아 적어야지 그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는 보통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단어들을 얘기해요. 자, 여기 1번을 보시면 그 중요한 표현들 중에 하나가 일단 의문사가 있어요. 뭐 when인지 where인지 how인지 who, whom, 뭐 which, what 이런 거 있죠? 이런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고 문장의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단어들. 그리고 학생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시간 표현이랑 투부정사를 꼭 적어 놓으셔야 돼. 질문이 이런 시간 표현이나 투부정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본문의 내용을 들을 때 이 시간 표현과 투부정사가 중복되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문장은 이 질문들의 정답의 근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들리는 곳이 이 시간 표현이랑 투부정사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질문 적을 때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시간 표현이랑 투부정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끝에 제가 버리기라고 해드렸죠. 문장의 중요한 표현이 이 1번이라면 중요하지 않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버려도 되는 부분이 2번이에요. 자, 버려도 되는 거는 일단 전치사예요. 질문 적을 때 in인지 as인지 on인지 신경 쓰지 마시라고 버리셔도 돼. 그 다음에 동사 자체는 중요하지만 LC 질문에서 동사의 시제나 조동사나 비동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동사 위주로 가면 되는 거지 여기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시제, 조동사, 비동사는 버리셔도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을 적다가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으니까 버리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주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실제 문제 풀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자, 3번 보세요. 각 파트의 첫 번째 문제는 주제 문제 위주. 보통 파트 1에서 4까지 첫 번째 문제는 주제 문제가 제일 많아요. 100%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해도 주제 문제가 제일 많거든요.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게 보통 주제는 얘기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질문을 적을 때 적으면서 이건 주제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제일 처음에 집중해서 신경 써서 듣고 계시라는 거지. 우리가 LC 문제 풀 때 어려운 거는 지문이 길 때 이 문제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쯤에 들릴까 감을 못 잡을 때 그게 어려운 건데 첫 번째 문제가 주제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아 나는 앞쪽을 들으면 이 첫 번째 문제 정답을 고를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4번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각 파트의 마지막 문제는 예를 들어 대화를 하는 파트 1하고 3의 경우는 대화 후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결심을 내릴 것 같습니까? 이런 맨 끝에 상황을 근거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나가거나 아니면 강연인 2나 4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생성 과정을 많이 얘기하니까 이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즉 강연 맨 마지막을 듣고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내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 관련된 유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제일 끝을 내가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주지. 그래서 이 3번하고 4번도 질문 적을 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나머지는 아니면 여기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실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제 좀 더 연습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먼저 생각하시고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